자, 갤러거 오피셜 떴고요. 뭐 많은 분들이 제 반응 기다려주시긴 했는데 사실 좀 미적지근하게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왜 영입했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인터뷰가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인터뷰 읽어보자면 이 놀라운 클럽 토트넘을 지칭하는 거죠.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밟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설렘. 전 토트넘 선수가 되고 싶었고 이 문단이 좀 웃기긴 한데 토트넘 선수가 되고 싶었다는 게 다행히도 토트넘도 생각이 같았다. 이거 뭐 약간 근데 이적 첫 번째 오피셜 떴을 때는 당연히 뭐 서로 억바 좀 해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프랭크도 보면은 갤러거는 탑급 미드필더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한 거 보면은 당연히 영입 첫날에는 서로 좋은 얘기 해야 되니까 첫날부터 씨발 너는 진짜 뭐 급 떨어지는 미드필더고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일단 DSLT 피셜로는 랑게 갤러거 영입을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인 건이라고 하고 랑게라고 하면은 토트넘 기술이사죠. 프랭크 감독 또한 선수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갤러거가 여기서 반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갤러거는 프랭크 감독 아래에서 뛰는 자신의 모습에 관해서 바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고 하고 이정류는 알려진 것처럼 4천만 유로 초반에는 뭐 온스테인 피셜도 뜨고 해가지고 막 선임대 후이적이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근데 완전히적인 것 같아요. 뭐 로마노 보도대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바로 영상 안 찍은 거긴 한 거거든요. 확실한 걸 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주급은 발표가 안 됐는데 갤러거가 이제 알레티에서 받았던 주급이 로메로랑 동급이에요. 거의 풀옵션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데 23만 유로 23만 유로면은 한화로 환산했을 때 약 4억이 나오거든요. 4억 조금 안 되거나. 그래서 주급이 알레티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알레티에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높은 주급을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토트넘의 화폐 단위로 환산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최고 주급자급이죠. 그래서 엄청 높은 액수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아직 보도가 나온 건 없고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트넘이 갤러거를 사오게 된 이유에 관해서 해설을 해보자면 일단 홈그로운 옵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그래도 홈그로운 옵션 때문에 여름에도 기사가 많이 떴을 만큼 홈그로운 충족 자원에 관한 충원 이에 관한 결핍이 되게 많았던 팀이라 가지고 그래서 홈그라운 때문에 이 선수를 사왔던 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랭크를 시팅하기 위해서 데려온 영입이 아니라고는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프랭크가 쓴다고 하면은 그래도 대충 어떻게 쓸란지 알 것 같거든요. 그냥 빡투박으로 에너제틱하게 쓰지 않을까. 아주 생각보다 정말 의외인 점인데 전문가들은 갤러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팬들은 갤러거 기량에 관해서 되게 폄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견이 갈려. 전문가랑 팬하고 소견이 많이 갈리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이게 실제로 에메리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서 3년 전부터 계속 러브콜을 보내왔었고 그리고 포치티노 또한 이 선수를 강박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희열을 느꼈던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미오네 감독 또한 이 선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당연히 저 정도 주급을 지불했던 거고 23만 유로. 그리고 토트넘 또한 그때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죠. 포스텍이든 뭐 프랭크든 누가 됐든 간에 어느 체제에 있던 간에 이 선수에 관해서 영입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비저블 썸띵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일단 그래서 갤러거는 장점이 뭐냐면 활동량이 진짜 높고 그리고 프로 의식이 되게 훌륭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요즘 토트넘 보면은 솔직히 이거 문제 많긴 했잖아. 내부에서 소란 많이 나와가지고 괜히 감독하고 대립구도 그려지고 그리고 팬들하고도 막 충돌 많고 감독과 팬, 감독과 선수, 선수와 팬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보통 이 세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야 정상이고 그리고 세 가지 대립관계 중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한 개만 문제가 있거나 아니 선수끼리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정도만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큰 문제가 다 공존하는 특이한 클럽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거기서 좀 기대감을 분위기 반전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좋은 편이긴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멜로의 기사 코멘트대로 여기 지금 위에 적혀있죠. 프랭크는 갤러거에게 닥주전을 보장했다고 하고 그리고 빌라로 가게 된다면 이건 멜로의 연장된 멘트에 있습니다. 빌라로 가게 된다면은 얘는 서브로 뛰게 됐을 것이다. 왜냐면 사실 오나나 틸레만스, 맥긴, 그리고 카마라 여기서 주전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오나나가 부상당한다 하더라도 얘는 주전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 시즌이잖아. 이게 많이 혈안돼 있을 거예요. 월드컵 시즌이 아니라면은 도전을 해볼 법 했으나 원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어느 정도 사랑을 받고 있었던 선수가 완전 제외가 많이 됨으로써 사우스게이트가 나감으로써 그 변곡점 내에서 다시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약간 티아우가 그랬듯이 잉글랜드 클럽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전 보장이 가능한 클럽으로 가게 된 것 같거든요. 알레티에서는 롯데 자원으로만 뛰었으니까. 그래서 갤러거가 이 커트라인이 높았을 수밖에 없었던 게 월드컵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토트넘이 그 제안을 승낙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토트넘의 라인업을 유추했을 때 저 멜로의 코멘트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갤러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 스타팅 라인업에.
얘를 녹여내라고 한다면은 박스 투 박스로 8번으로 얘를 쓴다고 치고 사르 대신에 사르를 갖다 버리고 그럼 오른쪽 볼란치로 얘를 쓴다고 치면은 이제 벤탄쿠르 아니면은 팔리냐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볼란치랑 혼합을 시켜놓다 하더라도 나는 토트넘이 그런 볼란치전 쪽에서 6번이나 8번 쪽에서 볼 배출, 볼 배급 이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갤러거가 10번으로 뛰게 되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술이 없는 엔소 페란데스가 돼요. 그냥 10번으로 뛰게 되면 이 포지션에 완벽하게 적응이 안 되어 있구나. 이게 티가 많이 나는 선수인데 그렇다 그래서 뭐 패스워크나 아니면은 크로스 기술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6번으로 쓰기에는 태클이 진짜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은 되게 많고 활동량 엄청 높고 다 좋은데 스태미나 좋고 근데 결국에는 태클이 들어가면은 파울이 많이 나오거나 카드 트러블이 좀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심판 항의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본인의 축구 실력 기술 문제로 인해서 카드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패스워커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볼이 갔을 때 굉장히 답답했죠. 턴오버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돌릴 때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요즘 해운대 축구에서 빠른 속공 전환 되게 중요하고 게다가 프랭크의 축구를 생각해 본다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로부터 빠져나가는 볼이 굉장히 이제 직접적이고 정교해야 좋긴 할 텐데 근데 이제 갤러거는 그 역할을 절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럼 얘가 이제 부합될 수 있는 역할구는 뭐가 있냐면 8번인데 메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메잘라로.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우측면 쫙 돌아뛰면서 뛰는 동선, 델랍이 쫙 돌아뛰면서 뛰는 동선을 이제 볼란치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파워풀하고 이제 스태미나 좋은 선수가 그렇게 연출을 해서 동선의 다양성을 부여한 다음에 이제 이득을 보는 건데 조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얘는 지금 빅클럽의 타겟팅이 되면 안 되는 선수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저기 웨스트햄 같은 데 가서 뛰면은 이 선수는 정말 좋은 타크 미드필더로 분명 취급을 받을 텐데 근데 이게 시선이 토트넘으로 가게 되면은 토트넘의 이 수준이 되게 높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 클럽들에 비해서는 근데 이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술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4-2-3-1을 섞어놨을 때 투볼란치에서 박스투박스로 나오거나 4-1-2-3의 박스투박스로 나와야 되는데 얘를 사옴으로써 후드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외에 다른 메리트는 잘 모르겠다. 근데 맞는 땡빵으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넘버 10, 넘버 8 그리고 이제 윙어 하나. 왜냐면은 시메오네가 측면 미드필더로서도 많이 썼었기 때문에 또 알레티 갔다 오면은 이제 멀티 포지션이 많이 뚫려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로는 좋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스탯 생산이 좋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클러치에 능한 선수여가지고 결과론적인 시선에서는 꽤나 빨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 잘생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알아서 빠시고. 그리고 진짜 제일 큰 장점은 사실 철강왕이거든요. 얘가 2324 시즌에 감기로 인해서 5일 결장한 거 제외하면은 한 번도 경기를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이제 명단 제외나 아니면은 이제 선발로 못 나왔을지언정 부상을 당한 적이 진짜 없는 선수다. 그리고 이제 이적료에 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4천만 유로잖아요. 적정가보단 조금 더 비싼 것 같아. 애초에 이적료 가지고 씨름질을 했던 보도를 난 본 적이 없거든. 그 말은 즉 알레티 입장에서 야 이거 진짜 주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팔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역시나 그 내용이 이제 알레티 현지 기자로부터 나와 있죠. 메디나 알레티는 갤러거를 겁나 잘 팔았다고 평가 중이다. 그러니까 주전급도 아닌데 뭐 잘 받아냈다라는 분위기. 겨울 이적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버페이가 조금 더해질 수밖에 없긴 하나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을 보통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빅클럽들의 올바른 기조가 되는 건데 어찌됐든 겨울에 내려왔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에 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토트넘이 첼시랑 붙을 때 안 그래도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 구도 같은 게. 마운트에 관해서도 야유를 많이 내뱉고 시끄러워졌던 스탠포드 브리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갤러거가 왔을 땐 어떨까? 이거 궁금하긴 해요. 로컬보이인데 다이렉트 이적은 아니지만 알레티를 거쳐가긴 했지만 첼시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클럽이 토트넘인데 여기를 가긴 갔으니까 결국에 뛰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 예상인데 홈구장이 엄청 시끄럽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신난 선수가 하나 있죠. 아마 얘가 또 괜히 오바 떨면서 지랄을 떠지 않을까. 보면 이거 마운트랑 엔소고요. 뒤에 마두에케거든요. 근데 그 마두에케가 아스날로 가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해요. 엔소 페란데스가 경기를 풀어내는 방식 중 하나가 약간 상대한테 이런 식으로 도발을 걸고 좀 신경을 돋구는 느낌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 특히나 이제 상대팀에 첼시 출신이 있다. 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그 선수를 갈구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갤러거도 이런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침 미드필더잖아요. 중앙 미드필더 하다 보니까 서로 경합이 있기 쉬운데 게다가 엔소 같은 경우는 첼시에서 주로 좌측면을 뛰고 있고 그러니까 미드필더여도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을 가게 된다면 우측면을 담당하게 될 텐데 서로의 격돌지가 되지 않을까. 딱 맞거든. 위치가 갤러거가 수비 가담을 해도 엔소를 맡게 될 거고 엔소가 수비 가담을 해도 갤러거를 맡게 될 테니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 하나. 근데 막 채팅창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잘생긴 우가르트다. 근데 그 말에 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부정을 못하겠어.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그냥 그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만 계속 드는 거 보면은 잘생기고 홈그되는 우가르테가 맞는 것 같아요. 6번 8번에 관한 코멘트를 남긴다면
이 선수가 첼시에서 나갔을 때 통수가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없었던 걸로 전 기억하고요. 주급 때문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긴 했는데 뭐 선수로서 당연히 원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구나. 우리는 뜻이 안 맞는구나. 팔게 해서 얘랑 이제 펠릭스랑 트레이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세런을 넣어놨다는 말이 있어요. 일정 가격 이상 판매를 하게 될 시에 서로 세런을 서로 이제 수수료를 제공해 주기로 하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첼시는 주앙 펠릭스를 알라스르로 팔게 되면서 세런을 교묘하게 피하는데 또 이정료는 낭낭하게 챙길 수 있는 조항으로 팔았고요. 물론 그 애드온이 다 충족이 될 시에는 금액이 일정 상한선을 넘어서 세론을 알레티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말도 있으나 근데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갤러거를 데려왔는데 그 이정료가 세론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럼 세론을 첼시가 얻어갈 수 있는 구조라 서로 루즈이자 윈윈이 된 딜이야. 그 알레띠랑 갤러거를 이렇게 거래를 한 건에 관해서는 서로 진짜 골치 아픈 거래를 없앴고 왜냐면 갤러거 같은 경우는 계약 1년 남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레띠에서의 펠릭스는 또 아시다시피 졸라 개꼴통이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윈윈이야. 어떻게 보면 서로 루즈이자 둘 다 그냥 똥덩어리 트레이드 한 거예요. 첼시에서 갤러거는 그렇게 취급받진 않았긴 했지만 그 정도론 근데 계약이 1년 남았다 보니까 좀 이제 처리가 좀 힘든 매물 중 하나였거든. 얘가 이제 1년 남고 자결해버리면 끝나는 거였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 전문가들이 엄청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진짜 많은 빅클럽, 빅식스의 팬들이 모두 다 이 선수를 데려가게 되면은 막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는 게 지배적이었거든요. 메뉴 팬들도 이제 갤러거 링크 나오면 한숨 나오고 뭐 누구도 한숨 나오고 뭐 뉴캐슬이나 빌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토트넘 쪽에서도 심지어 이제 갤러거를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강했는데 근데 얘를 데려왔을 때 뭐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관한 좀 키포인트는 있을 것 같고. 근데 갤러거는 선택지가 없이 이적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치. 토트넘급 되는 클럽이 나한테 주전 보장을 이렇게 해준다? 쉽지 않은 기회야. 보여줬던 기량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알레띠에서.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냐는 뭐 의문점이 좀 들어요. 4천만 유로보다 돈을 더 질렀을 때 사올 수 있는 매물이 진짜 없었나? 홈그로운 충족 자원 중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나 없었을 수도 있고 와튼 같은 자원이 홈그가 되는데 아니면 알렉스 스콧이나 그런 애들이 가격이 더 비싸긴 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알렉스 스콧이랑 갤러거랑 비교했을 때 누구 사오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알렉스 스콧이었을 것 같아. 그 스콧을 사오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나이도 3살이 더 어리고. 근데 물론 더 비싸긴 했겠지. 근데 뭐 얼굴력 같은 거 본다. 뭐 그래 얼굴 잘생긴 게 중요하다라고 해도 알렉스 스콧이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물론 갤러거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나는 6번이 아니라 8번을 데려오는 게 토트넘의 목표였다고 하면 선택지가 좀 더 열려 있었을 것 같은데 갤러거 영입에 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론으로. 근데 스콧을 데려오려고 했다면 4천만 유로보단 비쌌을 거. 저게 파운드로 바꿔도 이상하지 않고 화폐 단위가 뭐 4,500만 파운드 2층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갤러거가 이번에 왔을 때 빌라를 거절한 거라기보다는 일단 그 온스테인 기사 반론은 저게 있었어요. 빌라가 재정이 안 된다. 재정이 안 돼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어야만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는 끝까지 이제 갤러거 영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노 기사대로 굉장히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나 이제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빌라 같은 경우는 첼시처럼 똑같이 재정적인 이제 핸디캡을 안고 지금 스쿼드를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큰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었나봐요. 그래갖고 영입에 실패했다 하더라고. 자, 다음으로는 첼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멜로가 좀 코멘트를 많이 뱉었고 킨셀라가 이제 거의 다 보태는 식으로 갔거든요. 그 이번 겨울에 첼시가 이적 아예 없을 거라고 제가 말하기도 했고 실제로 기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킨셀라가 특히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보면은 멜로가 이제 한 가지 더 느껴지는 건 첼시가 이번엔 영입이 없다라는 그 톤, 그 느낌이 미묘하게 바뀌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메뇨 영입 시도를 보게 되면은 여름 계획이 기회가 되기만 한다면 1월에 마다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만약에 파머 부상 관리랑 엔소 위치 올려 쓰는 것에 관해서 계속 고수를 하게 되고 그에 관한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여름에 미드필더 영입을 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엔소가 이제 올려 쓰게 되면은 넘버 10으로 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볼란치 쪽에 자원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드필더 보강에 관해서 조금 이제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사견을 던져놨고 왜냐면 사이먼 존슨의 기사로 봤을 때는 원래 점찍거든 미드필더 자원들이 있고 그 자원들을 여름에 데려오는 게 지금 정배라고 보통 말을 했었는데 겨울로 지금 변경이 가능하다. 가능은 할 수 있다라는 게 멜로의 말이고 그리고 멜로가 또 한 가지 코멘트로 또 날렸었는데 수비 보강 가능성에 관해서는 기존 자원을 먼저 내보내야 가능성이 그나마 열린다. 이건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랑 똑같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저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토신이나 바디아시 둘 중 하나를 팔고 누군가 하나를 데려온다. 이거는 뭐 가능할 수는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이 판매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적 시장은 반이 남았기 때문에 반이나 지났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킨셀라 여기서도 좀 비슷한 말이 나오긴 했는데 다른 내용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폭탄 처리반 디사시 스털링 이쪽 애들이 이제 로세니아랑 대화를 해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털링은 나폴리에게 디사시는 로마랑 리옹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임대로 나가게 되려면 사실 임대가 좀 더 현실적이긴 하니까 근데 임대로 나가게 될 시에는 임대 슬롯 6인을 비워야 돼요. 지금 첼시가 저 6인을 꽉꽉 채워가지고 보내놓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기사시랑 스털링은 지금 상황에서 나가려고 한다면 판매로 나가야 되는데 임대로 나가게 되려면은 뭐 안셀미노 같은 자원들을 임대 복귀를 시켜야 되죠. 마마드 사르나. 그래서 일단 영입 자체는 여름에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는 건 이제 아직 안 변한 것 같고, 근데 멜로의 말대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정배는 여름에 영입. 그리고 영입 후보군이 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레미 자케라는 선수는 처음 들어보는데 레네 센터백이라고 하고, 그리고 케난 일디즈 유벤투스 포워드죠. 유명하죠. 일디즈 데려오면 장기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스타 플레이어라서 정말 좋긴 할 텐데 저 친구가 좀 연봉이 비싸긴 할 거예요. 그리고 노리는 팀들도 보면 쟁쟁하고, 일디즈 만약에 사오려고 노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겨야 될 명단 리스트에 우선 아스날은 있어. 이게 개빡이에요. 여기서 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가 너무 불확실해가지고 솔직히 저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커비마이누 라비아 대체 옵션 후보라고 함. 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부상빈도 너무 높으니까 솔직히 이제 한번 갈아치워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이 정도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마이누 데려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솔직히 저 중에서 제일 끌리는 거 꼽으라고 하면은 일디즈도 끌리긴 하는데 마이누가 진짜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코비 마이누 같은 경우에는 홈그라운 옵션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잉글랜드 내에서 이제 좀 검증도 된 사안이고, 그리고 약간 뭐 마운트를 메뉴한테 뺏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이누로 다시 갖고 오게 되면은 자존감에 관해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신적 승리라는 것도 좀 담겨져 있는 영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거거든요. 그 엔소 페란데스 백업이 없다는 거. 근데 마이누가 그 백업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마이누가 엔소 페란데스보다는 그래도 올라갔을 때 영향력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정교한 선수라서. 엔소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볼란치의 습관이 남아있기도 하고 넘버 10으로 계속 줄고 뛰기에는 솔직히 아직 완벽한 적응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냥 순전히 그 적응 여부랑 다르게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이렇게 뚫어내고 스탯을 기록하는 느낌이 강하지,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부합한다라는 코멘트를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갖고. 근데 그 대체자로 봤을 때 마이누 너무 이상적이고, 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소랑 마이누랑 4살 차이가 나잖아요. 마이누가 05년생이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영입이 될 것 같고, 일디즈 같은 경우는 뭐 데려오면 감사하지만 저거는 오히려 마이누보다 가능성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이누가 매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첼시가 1티어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데려갈 수 있는 팀들 쫙 리스트업 해놨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센 팀은 첼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일디즈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업 쫙 했을 때 일디즈 입장에서 첼시가 1순위로 고려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뜨는 링크 보게 된다면은 멜로가 이번에 또 그 말을 했었는데, 첼시는 토트넘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정확히 첼시 팬덤들을 겨냥하긴 했는데 저는 구단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주장하는 주장 중 하나인데, 보면은 지금 링크 나눈 게 토트넘처럼 똑같잖아. 토트넘 이적 시장 보면은 지금 소우자 데려왔잖아요. 나 소우자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똑같아. 나 제레미 자케 누군지도 몰라. 물론 제레미 자케가 소우자보다 좀 더 윗급의 이제 티어로 정리가 된 선수로는 알고 있는데 포지션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뛰는 무대가 달랐으니까. 근데 지금 뜨는 사람들의 연령대나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 진짜 토트넘이랑 똑같다 한 짓거리가,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멜로가 아까 말했던 거, 첼시 팬들은 토트넘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첼시 현재 팬들의 블루코 반대 안티 시위의 목적성이 뭔지 모르겠다. 저거 진짜 동의하는 게, 어차피 구단도 안 바뀌고 뭐 안티지를 해봤자 욕설 저렇게 많이 해봤자 지지하는 게 좋을 텐데 목적성도 뭔지 모르겠고 뭘 제공받으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여론은 안 좋아져만 가고 있고. 그래서 멜로도 이런 말을 해요. 슬슬 선을 넘어가는 인신 공격의 형태로 번져가고 있다. 비난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는 중이다. 근데 여기서 코멘트가 있는 게, 몇 년 전 아스날처럼 되지는 말자. 저게 뭔 말이냐면은, 아스날이 이제 몇 년 전에 아르테타 죽순으로 해갖고 존나 믿었을 때 막 사람들 여론이 난리가 났었나봐요, 현지에서. 근데 그때 당시 앙리랑 스포티파이가 구단을 이끄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코멘트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 이제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웃긴 짓이고 그런 여론은 싹 사라졌잖아. 그래서 그냥 그 짓거리는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첼시 철학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멜로가, 첼시는 슈퍼 감독 영입보다 슈퍼 감독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감독 사관학교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저번에 유추했던 거, 그 첼시는 그냥 좋은 감독 만들어갖고 파는 게 목적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이상하긴 하다라는 생각을 그냥 장난삼아 했었는데, 근데 파는 건 아니더라도 좋은 감독을 육성하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약간 발상의 전환이긴 한 게, 슈퍼팀을 만들려고 한다면 보통 1차적으로 영입하는 게 슈퍼 감독이거나 뭐 슈퍼 선수거나 이쪽이 가야 되는데, 첼시는 그 어느 쪽도 챙기지 않고 다 이제 웰메이드로다가 DIY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고, 발상의 전환 느낌으로다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반발 심리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블루코 반대 그리고 안티 시위가 생기는 목적이기도 하죠. 이걸 싫어서 지금 시위를 하는 거니까. 슈퍼팀을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알론소 이미 데려갔으니까 로세니어가 알론소가 되길 바라야 되는 것밖에 없고, 감독이 구단 의지로 키운다고 하면은 키워질 수는 있죠. 충분히 감독의 역량도 안 될 건 없죠.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가까운 시간들, 뭐 근 몇 개월, 길면 1, 2년 이 기간을 또 갖다 박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불만인 거죠.